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담백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은 내추럴은 운동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스트렝스 기반의 훈련을 통해 근비대를 찾아가는 훈련의 방법이 있고, 이 방식 또한 내추럴 운동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스테로이드와 내추럴에 관련돼서 좀 잘못되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도 일부분 수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트렝스 기반 내추럴 운동법이라는 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렝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력을 의미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근비대와 관련된 원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섬유에 가해지는 강한 힘 또는 강한 긴장이 그 요인 중 하나라는 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강조하려면 스트렝스 기반의 근비대 훈련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내추럴 운동법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제가 매우 주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내추럴에게 효과적인 운동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로이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로이더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추럴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 방식이나 효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재능,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다양한 운동이나 훈련 방식 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운동법으로 스테로이드와 내추럴 이 두 가지를 판별한다는 게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정말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유별나게 굉장히 좋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큰 그림이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더 운동법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어떤 그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훈련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과부하를 가하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영양이나 수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내추럴의 호르몬 분비는, 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호르몬 분비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중량의 스쿼트, 그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근육이 크게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생리학자들이 많이 보는 부분은, 성장 호르몬의 효과가 이제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비됐다기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위기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렸으니까 근육을 만들라고 몸에서 막 성장 호르몬을 강력하게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린다는 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경각심을 줄 정도의 굉장히 높은 강도가 됐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로 잘 태워서 쓰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논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근데 이렇게 분비된 성장 호르몬 또한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 운동이나 뭐 수면 이런 것들 통해서 분비되는 자연적인 생리학적인 영역에서의 호르몬 수치는 근육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강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는 뭐 인위적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을 태워서 다이어트를 수월하게 해주는 약물,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한계치가 월등하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체중을 증가시킬 때 영양을 기존 상태보다 더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체지방률이 오르기 쉽고,
반면 이제 감량을 할 때는 체지방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영양의 섭취가 줄기 때문에 골격근이 감소하기 쉬운데 이 정도를 줄이거나 약물을 통해서 아예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회복의 한계치가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내추럴과 로이더 사용자의 훈련 계획을 완전하게 다르게 합니다. 장기간 정체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량, 특히 본인의 회복 역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훈련을 할 때, 다음에 동일한 훈련을 수행할 때 수행 능력 유지 또는 증가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상하 분할 같은 이분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한 훈련의 피로도가 하루 안에 대부분 회복이 되어야 하고, 굉장히 높은 5분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4, 5일 안에 대부분의 그 피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프로그램이나 어떤 주 단위 루틴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 단위로 잘 회복이 되어야겠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하면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훈련의 강도랑 볼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복 역량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높은 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제된 과부하를 가져가는 것이 내추럴 훈련 방식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이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이 과정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절제해야 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피로나 부하의 선이 너무나도 높아지겠죠. 또한 그리고 회복이 유리한 형태의 과부하 또한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운동과 관련된 의욕과 성장의 욕구가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저같이 이런 그 쇠질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딱히 취미가 별로 없는 고인물들, 또 선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얼마든지 본인의 몸을 강하게 혹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혹사할 수 없죠. 정신력이 부족해서 사실 한두 세트로 한정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한두 세트를 강한 강도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회복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프팅 짐에 가서 신나게 운동하고 나오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렇게 높은 강도와 볼륨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토요일에 가게 되는데 다음 월요일까지 내 몸이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항상 크게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걸 잘 조절을 못해서 월요일에 오히려 또 컨디션이 떨어져서 빌빌거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쓴다면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역치가 무한정 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100kg 10회 10세트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루틴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상체 운동을 하는 날 컨디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회 3세트로 지금 예를 들면 끊었다라고 하면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10회 10세트 하고 20세트 계속 훨씬 더 강하게 늘려가도 돼요. 사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실제로 한다면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몸이 뻣뻣해지고 막 타는 느낌이 나더라도 계속 해야 될 테니까. 사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을 재능 그리고 정신력이라고까지 합니다. 사용자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추럴 운동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무한정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추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고반복이나 대사부와 네거티브, 손상을 만드는 그런 운동 세트, 이런 것들을 실패 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무한히 그리고 굉장히 자주 강하게 가져갔다가는 몸에 병만 납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명명된 어떤 훈련 방식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훈련 볼륨으로 정의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은 부족한 정의지만, 많이 부족한 정의지만 그냥 대표적인 특성이 그래요. 과도한 훈련 볼륨. 개개인마다 재능도 그리고 현재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과도한 볼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영역의 훈련 볼륨을 소화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조금은 떨어지는 특성인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고반복 그리고 미세 손상을 극대화하는 네거티브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한 이유는 내추럴로 운동을 하더라도 이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 번째 특성하고 얽혀지면 조금 더 이 문제가 명확해지는데, 근육과 관절의 회복 과정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 훈련 볼륨, 무한정 높인 그런 훈련의 볼륨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너무 고중량을 다루는 것보다는 적정 중량 또는 낮은 중량으로 실패 지점까지 가고 그 긴장의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세트 수를 높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대사 부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면은 네거티브 과정을 굉장히 통제를 하고, 그래서 작은 상처나 손상들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의 도움으로 이러한 손상과 부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 완전하게 회복을 하면서 강력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흔히들 말하는 로이더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훈련의 볼륨을 소화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물의 도움을 받은 회복은 관절보다 근육에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근육에 가는 부하를 더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중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미세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크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후자의 훈련 방식은 로이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특히 올드스쿨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유용한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실제로 사용되는 훈련의 볼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앞에서 로이더의 훈련 방식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스트렝스 기반의 훈련법이 내추럴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런 이론들이 정립되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은 것이 그 근육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대요인입니다. 강도, 볼륨, 빈도입니다. 여기서 스트렝스 기반의 훈련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추럴은 개개인마다 그 정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훈련 볼륨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강도, 그 다음에 볼륨, 빈도, 이 중에 볼륨에 제한이 생겼다면 빈도와 강도를 높여야겠죠. 가능한 자주 하고 가능한 힘들게 하고, 회복의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볼륨은 제한해야 하고 빈도와 강도를 또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강도를 통해서 강도를 중량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식인데, 중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근비대를 유발하기 위한 근육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볼륨으로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강도랑 빈도 사이에서 굉장히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빈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2분할, 그리고 뭐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 5, 6회를 다루는 이런 빈도를 고정을 해놓고 그 사이에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회복 가능한 볼륨을 찾아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올려놓은 훈련 프로그래밍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예전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다뤘던 MRV 최대 회복 가능 볼륨 이론에서 적용이 가능한 값, 성장, 여기서도 이제 적용 그 최대 회복 가능 볼륨, 뭐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볼륨, 유지를 위한 볼륨,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사실 등장을 하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몸이 느끼기에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분히 높은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하되 이 강도와 볼륨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회복의 제한이 거의 사라지도록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약물입니다. 그리고 내추럴의 관점에서 성장을 위한 높은 강도의 원인을, 그런 그 성장을 위한 높은 강도의 요인을 주로 중량에서 찾아서 강한 수축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끌고 가는 것이 스트렝스 훈련법의 핵심입니다. 뭔가 굉장히 하고 싶던 얘기여서 길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저도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많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도 많아서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잘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오픈한 프로 선수나 유튜버의 운동 영상을 보고 저 운동 방식은 스테로이드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추럴에겐 좋지 않다, 또는 아무 의미 없다, 무용하다, 이런 등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리학적인 어떤 특성이 바뀌는 건 분명히 맞지만, 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사용되는 근육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자세로 특정 동작을 수행할 때 특정 근육과 관절에 걸리는 부하는 대동소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부위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변형 동작이나 몸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뭐 덤벨 컬을 할 때 마지막에 전환 부분을 외전을 시켜서 이두에 추가적인 수축을 만든다거나, 벤치프레스에서 상단으로 가면서 이제 내회전을 걸어서 가슴 근육에 약한 긴장을 조금 더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은 보디빌딩 스타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립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팁이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팁을 하나씩 전수를 받는 것들인데, 사실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 방식이나 노하우는 받아서 내 운동 스킬을 더 높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쓸 생각이 없지만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 생각이 없는 몇몇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쓰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운동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가까운데, 그런 만큼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개선하거나 보디빌딩적인 어떤 이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의 팁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명명하고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전히 고전적인 보디빌딩 방식으로 고립과 자극, 펌핑, 손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몸을 만드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이 방식의 회복 한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오기 쉬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하다못해 파워리프팅이나 스트렝스를 목표로 하더라도 고반복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대사 능력의 향상, 근비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그 비중이 그 운동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점진적 과부하를 일으켜가면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에너지 저장과 대사에 특화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내추럴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이나 외적인 어떤 그 근력의 강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근지구력이나 회복력, 그리고 훈련의 볼륨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탁월하고 강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본인이 데드리프트 200kg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150kg으로 10회 5세트를 수행하려고 하면 5분 또는 그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복과 지구력 위주로 훈련을 해왔다면 1RM이 200kg임에도 불구하고 1, 2분의 짧은 휴식 시간으로 150kg을 10회 5세트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결과만 가지고는 절대 스테로이드와 내추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중량을 다루는 파워빌더는 내추럴이라는 것 또한 편견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한 내추럴 파워빌더는 사실 중량도 무지막지하게 잘 다루는데, 무려 40대 중반의 나이로 보디빌딩 대회를 병행하면서 파워리프팅에서도 마이너스 105kg 체급에 대회 기준으로 3대 중량을 860에서 70kg씩 다루는 샘 왓 선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선수가 혹시라도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근력도 더 좋아지고 근육 또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개개인의 훈련 방식과 스타일의 차이일 뿐 당연히 고중량 운동도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리프팅 선수들 중에서도 도핑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빡세게 하는 내추럴 대회를 나가다가 거기서 정점이나 준정점을 찍고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선언한 후에 굉장히 빠른 엄청난 속도로 기록이 상승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회복력의 확장은 분명히 이제 파워리프팅이나 역도 이런 스트렝스 운동에 비해서
보디빌딩 측면에서 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회복력이 늘어나고 체지방 대비 근육량을 붙이는 게 쉬워지면 당연히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결론이 운동 방식과 약물의 사용 여부는 관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 쓸 생각 또한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 것도 굉장히 많은 일을 겪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또한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공정한 어떤 경쟁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치팅이고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테로이드 사용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혐오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점점 운동하면서 그리고 일이 바빠지면서 크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이거 자체가 큰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가 만약에 이 관련된 영역에서 현업에 종사해서 대회를 나가고 내추럴 대회에 나가고 그런 선수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시장의 흐름이 이런 것들에 대한 로이더들에 대한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한 경험이 있는데 뭐 도핑 기간이 지나서 내추럴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다음에 나는 내추럴 선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슈를 보고 있으면 사실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긴 합니다. 근데 보고서 큰 생각이 없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점점 이게 늙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회에 나가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과 경쟁을 하는 분야의 선수라고 하면 굉장히 더 강하게 민감하고 또 관심이 가는 주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잘 회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굉장히 이슈가 반복돼서 지겨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로이더에 대해서 안 좋은 글도 쓰고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뭐 실수를 해보면서 배우는 거고 굉장히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인생 살면서 굳이 이유 없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잘 해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태도나 그런 걸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자 하고 싶은 거 잘 하면서 살기에도 바쁘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써서 얻는 어떤 몸이나 수행 능력으로 본인의 실제적인 생활,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도움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언을 할 부분도 아니고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미스터 올림피아 개인적으로 뭐 로니 콜먼 그다음에 이제 뭐 제레미 부엔디아 그다음에 뭐 지금 크리스 범스테드 이런 선수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선수들의 화려한 삶, 멋진 모습은 저도 동경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작용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겠죠. 저는 생각보다 내추럴의 한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적인 재능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이런 한계, 각자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운동 자체가 재미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추럴과 약물 사용의 가장 큰 차이는 앞에도 쭉 반복해서 언급을 했듯이 회복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이 약물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성장을 위해서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훈련하면서 경쟁을 한다면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회복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도하지 않게 너무 쥐어짜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높은 것들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말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는 건 더 어려운 부분인데, 역치 이상의 과부하를 꾸준히 만들어 가면서 본인의 회복 안에서 계속 노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어떤 다른 종류의 인내심과 좀 다른 종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역량을 바닥까지 짜내고 힘들게 쓰러지는 것은 생각과는 다르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진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또 절제하면서도 막상 운동할 때는 에너지랑 투지가 넘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사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해서 뻗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항상 잘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뭐 생활 패턴, 직장,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은 것들 또한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또 관찰하면서 꾸준히 본인의 그 역량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얘기였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의 본론, 사실 길이로 보면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 염치를 챙겨야 되니까 마이프로틴의 홍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부스터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마이프로틴에서 항상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을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품을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고 원래 먹던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이 품절되어서입니다. 이번에 새로 주문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닐봉투가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고 스쿱 기준으로 30회를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가격은 제가 주문할 때 기준으로 3만원 정도, 기본 할인 코드를 사용했을 때 3만원 정도, 그러니까 1회당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부스터 제품은 아무래도 회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부스터를 먹기 전에, 운동 전에 항상 이제 학교에 있는 한양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을 2번이나 3번 추가해서 마셨는데, 1,000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거보단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해서 부스터는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전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카페인이랑 크레아틴이 겹치지 않아서인데, 이 제품에는 크레아틴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주요한 성분은 카페인, 베탈라닌, 크레아틴 이렇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특이하게 사실 이걸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류신이나 회복에 유용한 시트룰린, 카르니틴, 아르기닌 정도가 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몇 가지 성분이 더 들어있는데 저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인이랑 베타알라닌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가 없으면 커피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제가 원래 먹던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보다는 이 더 프리워크아웃 제품이 조금 더 강한 매운맛입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이제 제가 원래 한 제품을 오래 먹다가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그렇게 체감한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고 강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부스터라고 하는 건 제가 스트렝스 훈련에서의 강도를 항상 언급하듯이 부스터 또한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부스터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몸을 일시적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체력의 부담이 따라올 텐데 그 체력의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받아서 운동을 더 강하게 잘 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용량으로 섭취하다가도 너무 과하거나 수면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용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정한 한 스쿱, 그걸 섭취하다가도 너무 과해서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한다면 양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앞에서 이제 기존 제품보다 더 세다 뭐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체감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과 가장 큰 차이가, 뭐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라서 적당히 먹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포장의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지 회당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이 1.5배 이상 더 좋습니다. 부스터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지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4월 2일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가 또 전부 다 품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짚어서 구매해서 쟁여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주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한 누구에게도 기분 나쁘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조금 더 모호하고 특히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반팔의 계절이죠. 열심히 저희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체를 드러낼 수 있는 계절에 반팔 입고 좋은 어떤 몸을 자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중량을 많이 다루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제한을 거니까 힘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해도 힘든데 정말 이제 식단 조절하면서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방향의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